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는 도시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민호강이 펜트하우스, 사무실 창가에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58세의 그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스로 키워내며 누구도 꿈꾸지 못한 제국을 건설했다. 아침 햇살이 본사 주변의 매끈한 유리 건물들에 반사되며 그가 형성하는 데 일조한 대도시에 황금빛 왕관을 씌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오늘 이 풍경은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했다. 진단서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 내용은 그가 평생 짊어졌던 모든 책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 진단은 잔인한 농담 같았다. 수많은 세월 동안의 신중한 계획과 끊임없는 야망 끝에 그의 시간이 갑자기 년이 아닌 달로 측정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강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부인님이 면회에 오셨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세를 바로 하고 맞춤 정장을 고쳐 입었다. 수지는 그가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항상 그의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었다. 분명 그녀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들어오라고 해, 지영아.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수진이 특유의 우아함으로 들어섰다. 53세의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이 우아했고 은빛이 감도는 검은 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으며 명품 의상도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무엇인가. 수지나 민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앉아, 할 말이 있어. 그녀는 그의 책 건너편 가죽 의자를 선택했고 완벽하게 관리된 손을 무릎 위에 포겠다. 의사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민호 씨. 제가 미리 알고 오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럼 내가 왜 널 당장 만나야 했는지 알겠네. 이제 모든 게 바뀌어야 해. 회사 확장 계획, 부산의 새 기술센터. 그리고 우리는? 수진이 그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가로막았다. 사이트 디너. 내 계획은 어쩌고, 민호 씨? 내 인생은? 그 질문은 공기 중에 무거운 구름처럼 떠올랐다. 민호는 30년 동안의 부인을 바라보며 그녀의 말 뒤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우린 함께 하는 거 아니었어? 항상 그랬듯이. 수진의 웃음은 공허했고 따스함이 비어 있었다. 함께?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였나요, 민호 씨? 당신은 30년 동안 이 회사와 결혼해 있었어요. 저는 그저 회사의 자산이자 당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위한 완벽한 아내일 뿐이었죠. 그건 불공평해. 민호는 가슴에 닿는 고통을 느끼며 항변했다. 그 고통은 그의 건강 상태와는 무관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당신과 준이를 위해였어.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룬 모든 것엔 무슨 일이 일어날 거죠? 수지는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였다. 당신의 상태를 알게 되면 이사회는 충격에 빠질 거예요. 주가도 곤두박질 칠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이라도 해보셨나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민호는 그녀가 방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말이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깊게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이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그의 곁을 지켜주었고 무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운 그 여자에게서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수지는 창가에 멈춰 서며 말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제 미래를 생각할 시간이요. 당장은 그냥.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얼굴은 신중하게 가다듬어진 상태였다. 거리를 두고 싶어요, 민호 씨. 당분간 해변집에서 지낼 거예요. 거리? 그 단어는 그의 입에 낯설게 느껴졌다. 수진 씨, 나에겐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아. 지금 당신이 더 필요해.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은 단호한 목적으로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다. 비서에게 연락해 당신과 조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민호 씨, 그녀는 문간에서 잠시 멈추었다. 일단은 우리 사이에만 둡시다. 계획이 명확해질 때까지 준이나 이사회를 걱정시킬 필요 없어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수지는 사라졌고 민호는 아침 햇살과 무너져 내리는 그의 세계의 무게와 함께 홀로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정복했던 도시를 내려다보았고 여정의 시작보다 더욱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전화가 진동했다. 아들, 준이의 메시지. 아빠 홍콩 확장건 논의해야 해요. 오늘 점심 어때요? 진단에 대한 언급도 걱정의 흔적도 없었다. 수진이 아직 말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는 그저 사업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걸까? 민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다.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길 건너 작은 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창 너머로는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제국을 유지하거나 유산을 지켜야 하는 부담 없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둘러싼 탑에서 벗어나고 싶은 묘한 충동을 느꼈다. 준에게 답장하지 않은 채 민호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어쩌면 평생을 쌓아온 황금의 감옥에서 멀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안을 찾을 때가 온 건지도 모른다. 카페 하늘의 문 위에 달린 작은 황동벨이 딸랑거리며 민호의 발걸음을 알렸다. 차가운 대리석과 강철로 가득한 회사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공간. 따뜻한 나무 바닥과 노출된 벽돌벽이 편안하고 진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갈린 커피 원두와 신선한 베이커리의 향기가 잊혀진 포근함처럼 그를 감쌌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컬러풀한 스카프로 묶은 곱슬머리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하나예요. 처음 오셨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아늑한 공간에서 자신의 고급 양복이 얼마나 어색해 보이는지 새삼 깨달았다. 저 여길 여러 번 지나쳤는데 들어오진 않았어요. 말을 멈추고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 생각했다. 항상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뭐든 처음이 다 있죠. 하나는 따뜻한 갈색 눈으로 편견 없이 응답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는 추천해 주시는 걸로 주세요. 민호는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순간에 이끌리는 느낌을 받으며 말했다. 당신의 전문성을 믿어요. 용감하시네요. 그녀는 웃으며 뒤에 있는 정교한 커피 머신을 향해 돌아섰다. 그럼 하우스 스페셜로 돌체라떼와 허니 브레드 한 조각이요. 그녀가 작업하는 동안 민호는 테이블 하나에 둘러싸인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기술 도면과 노트북으로 가득한 그 남자가 어딘가 낯익게 느껴졌지만 정확히 어디서 본 건지 떠오르지 않았다. 제 동생인 동현이에요. 하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설명했다. 항상 여기서 프로젝트 작업을 하죠. 교육받은 엔지니어지만 타고난 꿈꾸는 사람이에요. 동현은 이름이 불리자 고개를 들었고 얼굴에 알아채는 표정이 스쳤다. 그의 표정이 약간 굳었지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다. 원하시는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하나는 나무 트레이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와 접시를 올리며 말했다. 창가 자리를 추천해 드릴게요. 길거리, 경치가 가장 좋고 잠시 세상이 지나가는 걸 구경할 수 있죠. 민호는 추천받은 자리를 골라 분명히 많은 대화와 사색을 나눈 듯한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았다. 여기서는 자신의 오피스 타워가 거리 위로 우뚝 솟아있는 게 보였지만 어쩐지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삶의 사진처럼 느껴졌다. 커피 한 모금이 그의 입안을 적셨을 때 그는 깜짝 놀랐다.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달콤함이 과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다. 정말 특별하네요. 하나가 지나갈 때 민호는 말했다. 가족 레시피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제 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곤 했죠. 좋은 커피는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는 포근한 포옹 같은 맛이어야 한다고. 할머니께서는 참 지혜로우셨군요. 민호 리카르도는 대답하며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닫혀있는 줄도 몰랐던 문이었다. 이 카페를 운영하시나요? 벌써 3년째랍니다. 하나 리비아는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도록 말했다. 정말 미친 듯한 꿈이었어요. 특히 모두가 작은 독립 카페가 이런 대기업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할 때였죠. 하지만 때론 가장 미친 꿈이야말로 지킬 가치가 있는 법이에요. 민호는 다시 동현 에두아르도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듯 보였고 화면에 뭔가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동생분은요?
어떤 꿈을 위해 싸우고 계시죠? 하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동현이 그 아이도 꿈이 있었죠. 지금도 있지만 인생이 그에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그가 선택하면 직접 이야기할 일이에요. 아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일상에 커피를 들고 가고 노트북을 든 창의적인 타입들은 오래 머물 준비를 했으며 노년의 이웃들은 커피보다 대화를 더 찾아온 듯 보였다. 민호는 하나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이름을 기억하며 가족 이야기를 묻고 작은 성취를 축하해주며 사소한 실패에도 위로를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반복적으로 진동했다. 지영 패트리샤의 회의 관련 메시지, 준 가브리엘의 계약서 연락, 이사회 멤버들의 분기별 예측 보고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런 연락을 기다리게 내버려뒀다. 한 잔 더 드릴까요? 하나가 그의 빈 커피컵을 보며 옆에 나타났다. 그럼요.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떠나기 싫어진다는 걸 깨닫고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곳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시간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곳을 만들게 되었는지. 하나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그녀는 카운터를 맡아달라고 어시스턴트 바리스타에게 신호를 보내며 의자를 끌어왔다. 하지만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300만 원짜리 수트를 입은 분이 화요일 아침에 작은 카페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질문은 부드럽지만 직설적이었다. 민호는 솔직히 답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왜인지 자신도 몰랐지만 아마도 그녀의 눈에 숨은 의도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이곳이 그의 무너져가는 세계 바깥의 안식처처럼 느껴져서였을까?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제가 성공이라고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든 소식이죠. 그는 카페를 둘러보며 각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측정해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에 돌아온 민호는 카페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자꾸 마음이 빼앗겼다. 그곳에서 경험한 진정한 따뜻함과 회사의 차가운 효율성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의 몽상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깨졌다. 15년 동안 믿어온 조언자 박태양이 서 있었다. 민호 씨 오전 회의에 안 오시더군요. 박태양은 말끔하게 다려진 수트와 계산된 어조로 사무실의 무미건조한 분위기를 완벽히 맞추었다. 준이 홍콩 투자자들을 혼자 상대했어요. 좀 불안해 보이더군요. 준도 이제 혼자서 일을 처리할 줄 알아야지.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죄책감이 스며들었다. 아들은 항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잃곤 했다. 또 다른 일은 없었나? 박태양은 의자에 앉으며 신중하게 무표정을 유지했다. 수진 씨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당신이 곧 휴가를 낼 거라고 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질문은 순수해 보였지만 박태양의 어조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민호는 말을 멈췄다. 아내가 왜 자신과 상의하기도 전에 박태양에게 털어놓은 거지? 그냥 정기 검진이요. 그는 박태양의 반응을 살피며 둘러댔다. 이사회에 알릴 만한 건 아니에요. 이따 물론이죠. 박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호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실망을 읽었다. 하지만 장기간 자리를 비우실 계획이라면 승계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요. 민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사진이었다. 해변 별장에 있다던 수진이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모습이었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각도가 나빠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남자는 이사회 멤버 중 한 명과 닮아 보였다. 또 다른 건 없나? 민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물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태양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작년에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대량 해고가 있었죠? 그 직원들 중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회사 간첩 행위와 특허 도용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법무팀이 처리 중이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태양이 떠난 후 민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오래된 인사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금방 찾아냈다. 동현의 이력서. 그 카페의 젊은이는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스에서 일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되기
전엔 가장 유망한 연구팀을 이끌던 인재였다. 민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비밀을 가진 건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박태양의 해외 계좌를 확인해 보세요.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민호는 뒤로 몸을 기대고 모든 암시를 곱씹었다. 그는 믿음과 충성심으로 제국을 세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자 모두가 그 이후를 대비하는 듯했다. 그의 생각은 카페로 하나의 진심 어린 미소와 동현의 경계하는 눈빛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누군지 알았을까? 그들의 친절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까? 휴대폰에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준이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 회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아버지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 식사 어때요? 민호는 메시지를 내려다보며 준이 홍콩 투자자들을 혼자 처리하러 서둘러 떠났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들은 정말 자신의 건강이 걱정된 걸까? 아니면 회사의 미래뿐이었을까? 가족, 사업, 배신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카페 웹사이트를 열어 역사를 읽기 시작했다. 건물 소유권 기록 속 작은 디테일이 눈에 띄었다. 이 부동산은 한때 초창기 사업 파트너였던 지성 최의 소유였던 것이다. 바로 한국테크 혁신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직전 미스터리하게 사업에서 손을 뗀 그 파트너 말이다. 우연이 점점 우연 같지 않게 느껴졌다.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망설임 끝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이자 아직까지 완전히 신뢰하는 유일한 인물인 서준 김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 씨, 몇 가지 조사해 줄 게 있어. 사실 여러 가지야.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전화를 끄는 민호는 길 건너 카페를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하나가 우아하고 목적 있는 동작으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동현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민호가 선명히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배신의 교향곡은 복잡했지만 어쩌면 그는 예상치 못한 피난처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또 다른 함정에 걸어 들어갔을지도. 어느 쪽이든 그의 진단 결과만이 그의 세계를 뒤흔들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컴퓨터에서 긴급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이사회가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목줄에는 기밀, 리더십 전환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상태를 수진 강에게만 말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왜 이사회가 갑자기 후계 문제를 논의하는 걸까? 체스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커리어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민호는 자신이 플레이어인지 아니면 플레이되는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해졌다. 그는 동맹이 필요했고 그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무거운 기대감이 감돌았다. 민호는 이사회 회의장으로 직행하지 않고 해가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할 때 카페 하늘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고 하나는 혼자 카운터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말하며 이미 컵을 집어들었다. 잠을 못 잤어요? 가끔은 고요한 시간만이 제일 정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창가에 자신의 자리라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며 민호강이 대답했다. 하나씨, 아버님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녀의 손에 있던 컵이 살짝 흔들리더니 조용히 내려놓아졌다. 그래요, 이미 알아채셨군요. 평소의 명랑함은 사라지고 신중하게 통제된 중립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언제쯤 눈치채실지 궁금했어요. 지성 초혜 씨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말을 이었다. 제 멘토이자 친구였죠. 그랬던 시절까지는. 하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도전과 슬픔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전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하셨죠. 사업과 꿈에 대해 가르쳐 주시던 그 열정적이시고 뛰어나신 분은 텅 빈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자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민호가 고백하듯 말했다. 그분이 회사를 떠난 후에는 강제로 쫓겨나신 후 말씀하시는 거죠. 동현의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가르며 들려왔다. 그는 문간에 서서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특허권이 의문스럽게 재배정되고 지분이 무의미하게 희석된 후 말이에요. 민호는 젊은 엔지니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렇게 들으셨습니까? 굳이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동현은 누나 옆으로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증거는 누구나 볼 수 있게 놓여 있었죠. 한국테크 이노베이션스를 유명하게 만든 양자 처리 알고리즘의 원본 설계도 포함해서요. 우리 아버지의 설계였습니다. 몇십 년의 원한이 서린 고발이 공중에 떠올랐다. 하지만 뭔가 맞지 않았다. 증거가 있다면 민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왜 사용하지 않았죠? 왜 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되기까지 했고 왜 저를 고소하지 않고 커피를 대접했습니까? 하나는 동생과 눈을 마주친 후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복수는 야망이 다른 이들을 망친 것처럼 우리도 망가뜨릴 거라고 하셨죠. 우리 자신의 것,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이 카페처럼 말이죠. 민호가 깨달음에 휩싸인 듯 중얼거렸다. 경쟁이 아닌 연결의 장소. 하지만 당신이 여기 들어섰어요. 동현은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위대한 민호강 허탈해 보이면서도 인간다워진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야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떻게 알았? 민호가 말을 시작하다가 문득 깨닫고 멈췄다. 수진, 그녀가 이사회 멤버들을 만나고 있었군. 당신의 전 상사도 포함해서. 그렇죠? 동현이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몇 달 전부터 계획해왔어요. 당신의 진단 결과는 그저 타임라인을 앞당겼을 뿐. 오늘 아침 이사회 후계 계획만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리더십을 유지할 정신적 능력이 없다고 선언할 작정이죠. 무슨 근거로? 이 민호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었다.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요. 하나가 테이블 건너편으로 USB 드라이브를 밀어넣으며 설명했다. 재정 부정, 불안정한 행동, 전혀 없었던 전략적 실수들. 동현이 해고되기 전 회사 보안 서버에서 이 문서들을 발견했어요. 민호는 정교한 배신의 증거가 담긴 작은 장치를 응시했다.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당신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 이후에. 왜냐면 우리는 원망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봤으니까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더 있어요. 동현이 노트북을 열며 덧붙였다. 제가 개발 중인 기술은 아버지의 원래 설계를 개선한 거예요. 양자 컴퓨팅을 혁신할 수 있는 무언가죠. 이사회 멤버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회사 통제권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당신이 물러나면 제게 강제로 팔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침 빛이 점점 강해지며 카페 벽에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호는 한때 자신이 배신했던 그 남자의 자식들, 지금은 자신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준의 메시지였다. 서류 준비 완료. 수진과 태양 사이 연결고리 발견. 30분 후 미팅? 이사회 회의가 1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민호는 최 형제를 바라보다가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몇 년 전 그는 우정보다 야망을 선택했었다.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마주하며 그가 상처 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해. 그는 마침내 말을 꺼냈다. 아까, 그리고 서로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먼저 너희 아버지의 특허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 아침 인파가 곧 도착해 일상의 고민과 회사 일정을 들고 올 테지만 이 조용한 순간에 복잡한 과거로 얽힌 세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엮어가기 시작했다. 민호가 세운 제국의 기반을 뒤흔들고 그 자리에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쓸지도 모를 미래를 코리아 테크 이노베이션의 이사회실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권력 다툼을 목격해왔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없었다. 민호는 거대한 마호간이 탁자 맨 앞에 앉아 이사회 멤버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랜 세월 알고 지낸 각자의 얼굴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띠고 있었다. 잠재적 동맹이거나 확실한 적이거나. 수진이 마지막으로 도착해 네이비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태양 옆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고 민호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태도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약간의 긴장감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이 회의에 참석할 줄 몰랐던 것이다. 좋은 아침입니다. 민호가 안정적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회사의 리더십에 대해 논의할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양이 목을 가다듬으며 수진에게 빠르게 시선을 던진 뒤 말을 이었다. 민호 씨, 우리는 당신의 건강 상태가 걱정됩니다. 최근 행동들로 인해 회사를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했죠. 흥미롭군. 민호가 가죽 서류처를 열며 답했다. 혹시 제 소위 불안정한 재정 결정을 말하는 건가요? 이 보고서에 기록된 것들 말이죠. 그는 동현의 USB 드라이브에서 나온 문서 4본을 탁자 건너편으로 밀어냈다. 회의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다. 태양의 얼굴은 평정을 유지했지만 펜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일어났다. 아니면 민호가 계속 이었다. 어제 아침에 무단 결석을 말하는 건가요? 사실 그때 저는 마커스 박사와 제 상태에 대해 상담하던 중이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의료비밀보호법이 있음에도 이사회는 제 상태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는 것 같더군요. 준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였다. 아버지, 우린 그냥 걱정돼서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내 어머니는 정말 많이 걱정하셨지. 민호가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선 서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가로막았다. 이사회 멤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후계 계획을 논의할 정도로 말이야. 이 은행 기록에 따르면 상당한 해외 거래가 포함된 계획들이고 수진의 침착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신이 우리 주장을 증명하고 있어, 민호 씨. 이런 편집증적인 주장들은 기록된 사실입니다. 서준이 또 다른 서류 묶음을 나누어 주며 말을 끊었다. 조작된 보고서와 조작된 증거를 통해 민호 씨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체계적인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은 속삭임과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민호는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점점 더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았고 다른 이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태양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뿐인데 독점 기술을 훔치면서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당신들이 몰래 획득하려고 협상 중인 양자처리 혁신 기술, 그것이 지성초의 씨의 원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알고 있었나요? 그 이름은 회의실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몇몇 연장자 이사회 멤버들은 수년 전의 논란을 떠올리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교환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정말일까요? 민호가 휴대폰 버튼을 누르자 동현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혁신 기술과 그 기술이 아버지의 작업과 연결된 기술적 사양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녹음은 태양이 민호가 권력에서 물러난 후 기술을 획득하려는 계획을 논의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이 회의는 리더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민호가 긴장감을 가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충성심, 혁신,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먼저 그는 휴대폰의 또 다른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무팀이 참석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승인되지 않은 기술 획득과 주식 조작에 대해 흥미로운 질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사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준이 이끄는 변호사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에 서 있던 인물은 수진이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지성초의 자신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굴하지 않은 채 그의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하지만 먼저 제 건강 상태가 크게 과장되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비록 그 소식이 몇몇 분들을 실망시킬 것 같지만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무대처럼 장면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거짓 진단에 대한 이상한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 대립을 불러왔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가 계속했습니다. 진짜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회사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회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말입니다.
다음 몇 시간은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스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탁자 주위의 얼굴들, 두려워하는 이들, 계산하는 이들, 점점 존경을 보이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는 진정한 작업, 구원과 재건의 작업이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세운 제국은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 기반 위에 더 가치 있는 것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오후 햇살이 카페 하늘의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민호는 지성 최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첫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카페는 일찍 문을 닫았고 오랫동안 미뤄진 진실을 나누기 위한 친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들 주위를 조용히 돌아다니며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커피를 준비했고 동현은 가까이에 앉아 이번만큼은 노트북을 닫아두었다. 내가 몇 년 전에 너에게 맞섰어야 했어. 지성은 울퉁불퉁한 손으로 커피 잔을 감싸며 말했다. 대신 나는 쓰라림이 나를 잠식하게 내버려뒀고 내 아이들에게 네가 세운 모든 것을 불신하도록 가르쳤지. 그 불신은 당연했어. 민호는 오랜 죄책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성공이 나를 눈멀게 했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 그럼 지금은? 하나가 테이블에 합류하며 물었다.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휴업 중 표시에도 불구하고 카페 문이 열렸다. 준이 서 있었다. 민호가 지난 몇 년간 본 그 어느 때보다 젊고 연약해 보였다. 아버짐 그의 목소리는 불확실했다. 따라왔어요.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해야겠어요. 민호는 아들에게 합류하라는 제스처를 했다. 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다 지성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옛날 사진에 있던 분이군요. 준이 말했다. 아버지가 서재에 보관하시던 사진들 말이에요. 내 아버지와 나는 함께 놀라운 것을 만들었어. 지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긍지와 야망이 그것을 찢어버리게 내버려뒀지. 지금 엄마가 하려는 것처럼요. 준은 조용히 말하며 빈 의자에 털썩 앉았다. 엄마가 불행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어. 동현이 말을 꺼냈다. 젊은 강 씨에 대한 초기의 저기가 약간 누그러진 듯했다. 우리가 찾은 증거로 보면 적어도 1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 같아. 태양과 함께 말이죠. 준이 덧붙이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저를 멘토링하며 제가 아버지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왔어요. 아버지께 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너를 말로 이용하려 했던 거야. 민호가 말을 마쳤다. 그와 네 어머니가 뒤에서 실권을 장악하려고 말이지. 하나는 신선한 커피와 꿀빵 한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언론도 곧 질문을 쏟아낼 거예요.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민호가 동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 당신의 양자처리 혁신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동현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격려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초기 연구를 발전시킨 거예요. 양자 컴퓨팅을 더 안정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이 기술은 의학 연구부터 기후 모델링까지 모든 분야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테크 혁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군. 민호가 중얼거렸다. 아마도 내가 저지른 실수 중 일부를 만회할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 그는 준을 향해 돌아섰다. 아들아, 너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왔어. 하지만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몰라. 준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뜻이에요? 동현의 기술을 개발할 팀이 필요하고 지원할 자원이 필요하며 이끌 리더십이 필요해. 민호가 설명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협력적인 리더십 말이야. 파트너십이군. 지성의 눈에 이해가 비쳤다. 우리가 오래전에 유지했어야 했던 것처럼. 정확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 동현과 함께 일하는 건 어때? 기술을 처음부터 배우면서 동현은 비즈니스 측면을 배우는 거지. 함께라면 너희 둘 중 누구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두 젊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쌓아온 선입견과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준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지쳤어요. 이제는 진짜 제 모습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너는 어때? 민호가 동현에게 물었다. 다시 강 가문을 믿을 수 있겠니? 동현은 하나와 눈을 마주친 후 대답했다. 믿음은 어디선가 시작해야 하죠. 그리고 아드님은 과거와 무관하시잖아요. 과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하나가 끼어들었다. 엄마는 어쩌고요? 수진 씨는? 그리고 그들을 지원했던 이사진들은?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서준이 법적 절차를 처리 중이야. 결과는 따르겠지만 복수는 아니다. 그 교훈은 배웠다. 그는 잠시 멈춰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카페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섰어. 내가 수년 전 잃어버렸던 것, 제국을 쌓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연결을 다지는 중요함을 일깨워줬지. 그렇다면 지성 안토니오이 제안하듯 말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함께 세울 때가 온 거겠네. 저녁 빛이 카페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작은 무리를 비추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도시가 끝없는 리듬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카페에서 구원과 화해, 그리고 성공보다 더 큰 무언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코리아 테크 이노베이션스, 브라질 테크 솔루션스의 변신은 회사의 회의실이 아닌 카페 하늘 카페 에스페란사의 지하에서 시작되었다. 동현, 에두아르도는 그 공간을 임시 실험실로 꾸몄다. 벽은 화이트보드로 뒤덮였고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양자 계산식이 펼쳐져 있었다. 준 가브리엘은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그 옆에 앉아 그들의 미래를 바꿀 기술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안정성 문제, 준이 도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20년 전 아버지의 회사, 우리 회사가 해결하지 못한 거야? 너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가까운 사이였어. 동현이 오래된 연구 파일을 꺼내며 답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했지. 내 아버지는 지속 가능한 확장에 집중했고 네 아버지는 즉시 시장 적용을 추진했어. 둘 다 타당한 주장이었지만 어느 쪽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어. 그리고 너는 두 접근법을 결합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강 멘데스. 가문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그의 우려는 점차 진정한 열정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혼자 해결하려는 걸 멈췄을 때 돌파구가 열렸어. 때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더라. 위층에서는 민호 리카르도와 하나 리비아가 평소 앉던 테이블에 앉아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스의 최근 변화에 대한 보도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헤드라인은 추측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테크, 거대 기업, 혁명적 파트너십 발표, 강 가문 후계자 전 직원의 아들과 손잡아, 기업 대변동, 코리아테크의 새로운 방향성 시사. 미디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난리야. 하나가 커피를 민호에게 밀며 말했다. 그리고 수진 헬레나의 변호사들은 회의를 요구하고 있어.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아침 손님들이 카페를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그의 직원들이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진과 태양 헨리케의 인수 시도와 그의 오진 이야기가 유출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그를 인간적으로 보이게 했다. 요구하게 두세요. 그가 답했다. 서준 호르의 이 공정한 합의를 보장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젠 싸우는 것보다 세우는 데 더 관심이 있죠. 지성이 낡은 노트 한 묶음을 들고 카페에 들어섰다. 다락에서 이걸 찾았어. 그는 노트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 초기 연구 노트 전부야. 실패한 시도들도 포함되어 있지. 아래층의 아이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변화는 회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민호는 오랜 친구가 카페를 활기차게 돌아다니며 동현과 준에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제안을 건네며 마침내 두 청년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가 이렇게 생기발랄한 모습을 본 건 오랜만이야. 하늘이 아버지의 열정을 관찰하며 말했다. 마침내 과거를 놓아준 것 같아. 우리 모두 그렇지. 민호가 동의했다. 하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그날 왜 정말로 나에게 커피를 대접했던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을 텐데. 하늘에 미소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묻어 있었다. 저는 두 번째 기회를 믿어요. 그리고 당신은 커피보다 더 필요한 사람처럼 보였죠. 지하실 문이 열리며 준과 동현이 무언가 새로운 발전에 흥분한 자에 나타났다. 그들의 대비는 눈에 띄었다. 준은 명품 수트를 입고 동현은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공유하는 열정이 그 차이를 이어주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준이 소리쳤다. 동현이 처리 효율을 거의 40%나 개선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준의 시장 분석 덕분에 완벽한 테스트 장소도 찾았어요. 동현이 덧붙였다. 지방병원의 의료 영상 시스템이에요. 민호는 두 청년이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치며 이전의 어색함이 진정한 협력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카페 창밖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걸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개발팀을 재구성해야 해요. 준이 태블릿으로 예상 일정을 보여주며 말했다. 계층을 줄이고 더 직접적인 협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번엔 특허를 제대로 보호해야 해요. 동현이 의미 있는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모든 것을 공동 저작권으로요. 지성이 합류하며 자신의 통찰력을 더했고 하늘은 계속해서 커피를 따라주었다. 카페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혁신의 산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랜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가능성이 꽃피는 장소로. 그날 저녁 카페가 비고 도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민호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가 세운 제국은 변하고 있었고 그는 상상도 못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의 전화에 지승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사회는 양자 처리 기술의 잠재력과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 감명받아 새로운 방향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창밖으로는 그의 사무실 빌딩이 보였다. 날렵한 실루엣은 저녁 빛에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고립의 요새가 아니라 야망이 지혜와 협력으로 무르익을 때 이뤄낼 수 있는 것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커피 더 드릴까요? 하늘이 신선한 커피포트를 들고 다가왔다. 언제나.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인생 최고의 결정 중 일부는 단순한 한 잔의 커피와 열린 마음으로 시작됐음을 깨달았다. 수진강은 항상 완벽한 타이밍을 자랑스러워했다. 오늘 그녀는 코리아 테크 이노베이션 로비에 서서 아침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직원들을 관찰했다. 많은 컵의 카페 하늘에 독특한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강루 씨, 어린 비서가 긴장하며 다가왔다. 예약은 없으시네요. 필요 없어요. 수진강은 여유롭게 답하며 루이 비통 스카프를 고쳐 매었다. 아들을 보러 왔어요. 위층에서는 준이 동현과 깊은 논의 중이었고 둘은 여러 화면에 걸친 복잡한 도형에 몰두해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이사회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차가운 복도와 닫힌 문 대신 열린 작업 공간과 협업 구역이 자리 잡았다. 엄마, 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엄마가 아들 보러 왔다고 안 될 일이라도 있니? 수진의 미소는 연습된 듯 완벽했다. 네, 새 프로젝트에 대해 흥미로운 소문을 들었거든. 동현이 몸을 일으키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저는 가볼게요. 아니, 있어. 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게 비즈니스 관련이라면 동현도 여기 있어야 해요. 이제 우리는 파트너예요. 수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물론이지. 정말 진보적이네. 사실은 기회를 가지고 왔어. 몇몇 주요 투자자들이 내게 접근해서 이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 그들은 너 준이 이끄는 별도의 사업을 지원할 용의가 있어. 네 아버지의 복잡한 유산이라는 부담 없이 말이야. 이어진 침묵은 무거운 함의를 품고 있었다. 준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은 미묘한 조종을 처음으로 알아챘다. 정직함이라는 부담 없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는 조용히 물었다. 아니면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부담 없이? 순진하게 굴지 말아라, 아가. 수진의 목소리가 살짝 굳어졌다. 이 양자처리 프로젝트는 수익을 내기까지 몇 년이 걸릴 거야. 내가 말하는 투자자들은 너를 즉시 세울 수 있어. 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엄마의 그늘로 들어가라는 건가요?
준이 단호하게 일어섰다. 아니요, 엄마, 전 지금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 내 아버지가 배신한 사람의 아들과 함께 수진, 강이 동현을 흘끗 쳐다보았다. 시적이네. 하지만 사업은 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준. 권력과 통제로 이루어지는 거야. 당신이 틀렸어요. 동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 이후 회사 주가는 15% 상승했어요. 프로토타입도 예정보다 몇 달 앞당겨졌고요. 우리는 단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를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수진의 태도에 흠집이 갔다. 신뢰? 네 아버지에게 신뢰에 대해 물어봐. 안토니오 토레스가 떠난 진짜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말이지. 민호 강의 목소리가 문간에서 들려왔다. 그는 익숙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야망과 두려움이 나를,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배반하게 만들었다는 거?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말했어, 수진. 더 이상 비밀은 없어. 모든 것? 수진의 웃음은 사겼다. 원본 계약서에 대해서도 말했어? 안토니오가 초기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계약서 말이야. 이 계약서 말인가요? 하나가 민호, 뒤에서 한 걸음 내디디며 문서를 들어보였다. 아버지의 오래된 파일에서 찾았어요. 지난주에 당신이 사려고 했던 그 파일에서요. 수진의 완벽하게 관리된 손이 꽉 쥐어졌다. 어떻게? 당신 비서는 매우 충성스러웠어요. 하나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양심에게 말이죠. 어제 카페에 와서 당신이 계약서를 이용해 억지를 부리려는 계획을 모두 말해줬어요. 그 계약서는 이미 해결된 상태야. 민호가 덧붙였다. 안토니오와 나는 원래 계약을 수정했어. 모든 과거 특허는 이제 공동으로 인정되며 앞으로의 모든 개발은 두 가족이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준은 동현과 하나 옆으로 다가갔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속임수도 조종도 이 모든 것.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만들고 있어요.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들의 차분한 자신감, 한때 라이벌이었던 가족들, 사이의 연대, 사무실 전체에 드러난 긍정적인 변화의 흔적을 보며 잠시 후 그녀의 얼굴에 무언가 후회 비슷한 것이 스쳤다. 넌 변했구나. 그녀는 준에게 말했다. 거의 놀라운 듯이. 우리 모두 변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엄마도 변할 수 있어요. 여기엔 변할 자리가 있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변화? 뭐로? 카페를 운영하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꾸는 행복한 작은 가족으로? 정신 차려. 준,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동현이 제안했다. 우리가 몇 주 만에 이룬 것을 보세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협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적은 저항으로. 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수지는 허리를 고추 세웠고 위험이 갑옷처럼 그녀를 둘러쌌다. 여기선 내가 소수인 것 같군. 하지만 내 말을 기억해라, 준. 그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있다. 고마워요, 엄마. 준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팔려는 상품이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녀가 떠난 후 방은 어쩐지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민호는 앞에 선 젊은이들, 아들 지성의 아이들, 다른 길을 선택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다시 시도할 거야. 그는 경고했다. 그러게 두세요. 준이 양자철이 도표로 다시 돌아가며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수진의 우아한 모습이 광장을 가로지르며 카페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카페 안에서는 지성이 젊은 엔지니어 그룹을 맞아 수년간의 혁신에서 나온 이야기와 통찰력을 나누고 있었다. 있죠. 하나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성공이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이겨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과 동현이 창의적인 작업에 다시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는 처음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창조의 흥분만이 남아 있었다. 진정한 승리는 벽을 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데 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카페 하늘의 지하 실험실은 이제 특별한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임시로 마련한 작업실에서 시작된 이곳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가장 진보한 양자 컴퓨팅 장비를 보유한 곳이 되었다. 위에서는 익숙한 커피 향기가,
아래에서는 첨단 기술의 작동음이 어우러졌다. 작동해. 동현이 테스트 결과가 표시된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양자 안정성이 전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의 흥분에 모두가 그의 작업대로 모여들었다. 준이 몸을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몇 시간 동안의 집중 작업으로 약간 구김이 생긴 그의 정장이 눈에 띄었다. 의료 영상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되고 있어 해상도 향상 부분을 봐. 화면에는 복잡한 의료 영상이 놀라운 선명도로 렌더링되었고 각 세부 사항이 선명하게 보였다. 보통 몇 시간이 걸리던 작업이 몇 분 만에 처리되며 진단 능력을 혁신할 수 있는 정밀도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 박사님이 전화하셨어. 하나가 신선한 커피를 담은 쟁반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며 말했다. 시범 운영 결과가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해. 다른 부서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지. 조용히 구석에서 지켜보던 지성은 앞으로 나와 결과를 살펴보았다. 20년 전 우리를 괴롭히던 안정성 문제, 그는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원래 접근법과 새로운 양자 아키텍처를 결합해서 해결했어. 때로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되는 법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십 년 전 그와 지성이 비슷한 문제로 씨름하던 끝없는 밤들을 떠올렸다. 우린 그때 경쟁에 너무 집중했어. 만약 계속 파트너로 남았다면 무엇을 이뤄냈을지 상상해봐.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지성이 오랜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지. 우리 아이들이 함께 이룬 것을 봐. 이 프로토타입은 단순한 기술적 돌파구를 넘어 협력으로 무장한 야심이 이룰 수 있는 것의 상징이 되었다. 지하 실험실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혁명적인 작업의 소문에 이끌려 업계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내일 투자자 회의가 있어. 준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 영향력도 보여줄 준비가 필요해. 특별한 손님들도 초대했어.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팀과 지방병원 세 곳의 대표들도 함께야. 투자자들이 이 기술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직접 볼 수 있게. 동현이 또 다른 데이터 세트를 불러왔다. 에너지 효율성 지표도 보여줘야 해. 기존 양자 시스템이 요구하는 전력의 4분의 1도 안 써. 환경적 영향만 봐도 광범위한 도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다듬는 동안 민호는 아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던 초조한 간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목적을 찾은 당당한 청년이 서 있었다. 동현과 함께 일하며 기술을 처음부터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주는 물려받은 권력보다 더 귀중한 것, 즉 얻어낸 존경을 발견했던 것이다. 위에 있던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창문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팀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하나의 커피와 연이은 성과에 고무되어 그들은 밤을 지새우곤 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카페에서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했고 기업의 서열과 학술 연구 사이의 장벽은 공유된 꿈과 끝없이 이어지는 커피 한 잔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있지. 하나가 형제와 준이 어울려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이 카페가 내 야망에 비해 너무 작다고 하셨는데 가끔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곤 하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절박한 날 처음 이 카페를 찾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네 카페는 내 회사만 구한 게 아니야, 하나. 이곳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방식으로 구원했어. 메인 스크린에 알림이 떴다. 수진의 변호사들로부터 온 이메일로 새로운 파트너십 구조에 이의를 제기하는 또 다른 시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멀고도 사소한 일로 느껴졌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걱정해야 할까요? 동현이 알림을 보고 물었다. 아니요, 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도전하게 두세요. 우리에겐 그녀가 결코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이익보다 더 큰 비전 말이죠. 지성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습관이었다. 양자 처리 기술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아키텍처를 완성하면 응용 분야는 무궁무진하죠. 의료, 기후 모델링, 교육 시스템,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하나가 말을 끊으며 덧붙였다. 대학에서 연구 협력을 제안했어요. 양자 컴퓨팅 센터를 설계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이 아이디어는 즉각적인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곧 화이트보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적 변혁으로까지 영향을 확장할 방법들로 말이다. 지하실 실험실은 제품이 아닌 유산을 계획하며 활기로 가득 찼다. 자정이 다가올 무렵 민호는 이 이상한 가족을 둘러보았다. 아들과 동현은 기술적 논의에 깊이 빠져 있었고 하나는 지역사회 영향력에 대한 통찰을 더했다. 지성은 미래의 혁신을 구상하며 스케치를 계속했다. 각자 공유된 비전에 독특한 것을 더하고 있었다. 지하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먼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수진이 다음 술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 카페 아래에 자리한 개조된 지하실에서는 놀라운 것이 자라고 있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상처가 아닌 치유, 함께 일할 때 가장 큰 성과가 나온다는 단순한 아이디어 위에 세워진 미래 말이다.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스의 회의실은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생기가 넘치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기업 프레젠테이션 대신 이 공간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변모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의료 영상 장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들은 양자 처리된 스캔의 혁명적인 선명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스크린에는 진행 중인 시험에서 나오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조절했다. 그의 뒤에서는 동현이 데모 시스템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고 하나는 평범한 기업 행사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다과를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특별 블렌드 커피와 신중하게 선택한 페이스트리는 두세 개의 융합을 상징했다. 투자자들이 도착했어. 뒤에서 들어온 민호가 알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도 함께 왔어. 누구인지 물어보기도 전에 수진이 고급 정장을 입은 근엄한 표정의 임원들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미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주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계산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항상 지었던 표정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모두의 놀란 반응을 눈치채고 말했다. 저는 그냥 참관하러 왔을 뿐이에요. 어쨌든 제 아들이 큰 인상을 남길 테니 그렇지 않나요? 곧 방은 투자자, 이사진, 의료 전문가들로 가득 찼다. 민호는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지성과 함께 섰고 둘은 자신들의 자녀가 함께 일궈낸 미래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준이 앞으로 나아가며 긴장감을 차분한 자신감으로 바꿨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적 돌파구가 아닙니다. 이는 컴퓨팅, 의료,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혁신할 것입니다. 그는 동현을 향해 손짓했고 동현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은 데이터로 활기차게 변했지만 건조한 통계 대신 실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향상된 영상 기술, 덕분에 조기 진단을 받은 환자들,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진단 능력을 갖춘 지방병원들, 제한된 자원을 가진 기관들도 고성능 컴퓨팅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에너지 절감 사례들. 우리의 양자 처리 아키텍처는 동현이 기술적 전문성과 진정한 열정을 담아 설명했다. 양자 컴퓨팅을 제안해온 안정성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죠. 한 투자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다. 결과는 인상적이지만 인프라 비용이 기존 양자 시스템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나가 매끄럽게 말을 이어가며 비용 분석 자료를 띄웠다. 우리는 강력한 기술을 만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 박사가 나서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고 향상된 영상 기술이 환자 치료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사례들을 설명했다. 투자자들의 표정은 회의에서 진심 어린 관심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혁신이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며 가끔 태블릿에 메모를 남겼다. 주는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대신
회의실 안에서 점점 커지는 열정에 집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질문이 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 돌파구에 영감을 준 원래의 양자 아키텍처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호와 지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길을 교환했다. 세계적인 양자 컴퓨팅 선구자 중 한 명인 이 박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초청 명단에는 없던 인물이었다. 20년 전 이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안정성 문제에 대한 비슷한 해결책을 제안한 논문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이룬 성과의 토대를 마련했죠. 그는 안토니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논문을 쓴 게 당신이었죠, 오랜 친구? 안토니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당신이 브라질에 있는 줄 몰랐어. 헬레나가 초대했죠. 이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방 안에 놀라움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지난주에 당신의 원본 연구 논문과 함께 팀의 새 발전 상황을 보내왔어요. 그는 헬레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이 당신이 바라던 결과는 아니었을 거예요. 헬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약간 동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전문가의 의견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술을 검증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요. 이 기술은 확실합니다. 이 박사는 그녀를 향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의 작업을 바탕으로 창조한 것은 양자 컴퓨팅 분야가 기다려온 바로 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팀과 국제 양자 연구소 간의 협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방안은 흥분된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IQRI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양자 컴퓨팅 기관이었고 그들과의 협력은 한국 테크 이노베이션스의 선두 위치를 확고히 할 것이었습니다. 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믿지 못해 전문가를 불러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장해온 것이 정확히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를 낳았어. 동현이 놀라움을 담은 목소리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레나는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고 그녀의 완벽한 태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확신이 필요했어. 너희들이 여기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진짜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는 민호가 부드럽게 물으며 소원해진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뭘 이해했어, 헬레나? 그녀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조용한 승리, 투자자들의 진정한 열정,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공의 확실한 증거들. 이제 알겠어.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을 잘못된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 박사는 동현과 연구팀과 함께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준 주변에 모여 열띤 지지를 보냈다. 한편 하나는 커피를 내리며 기업 발표회를 더욱 친밀하고 인간적인 자리로 만들었다. 민호는 수진이 천천히 아들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연약함을 발견했다. 그는 생각했다. 아마도 적절한 순간과 동기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카페 하늘 지하실에서 그들이 꿈꿨던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패배처럼 위장해 오기도 하고 가장 튼튼한 다리는 한때 적대했던 사람들이 함께 건설하기도 한다. 발표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수지는 카페 하늘 밖에 서서 창문 너머 아침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에서는 하나가 아침 바쁜 시간대를 정돈하며 움직이고 있었고 지하실 문이 가끔 열리며 아래에서 진행 중인 작업의 모습이 비춰졌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그녀는 문을 열었다. 명랑한 종소리가 그녀의 도착을 알렸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대화가 잠시 멈췄다가 호기심 어린 분위기 속에 다시 이어졌다. 카페 하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는 직업적인 미소로 놀라움을 감추며 말했다. 어떤 메뉴로 드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수지는 자신의 명품 수트 차림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지며 고백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낯선 영역에 첫 발을 내딛는 분이라면 하나의 표정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하우스
스페셜인 카페 콘도세트 레이테입니다. 달콤해서 쓴맛도 견딜 만하게 해줘요. 은유적인 표현이 수진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과 카페 내부를 모두 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하나와 단골들 사이의 편안한 친밀감과 그 아침 민호를 이곳으로 이끈 따뜻한 분위기를 관찰했다. 엄마? 준의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지하실에서 나오고 있었고 뒤에는 동현이 따라 나왔다. 여기서 뵐 줄 몰랐어요. 나도 솔직히 몰랐다. 수지는 작은 미음을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지난주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 동현이 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수진이 손을 들어 말렸다. 함께 있어주세요. 제가 할 말은 당신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가 수진의 커피와 다른 이들을 위한 추가 컵을 가져왔고 그녀 자신도 의자를 끌어앉았다. 수진은 매니큐어한 손으로 따뜻한 컵을 감싸주며 생각을 정리했다. 내 아버지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준을 바라보며 시작했다. 나는 성공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어. 권력, 영향력, 통제력. 저는 30년 동안 그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만들고 있다고 믿으면서요. 그녀는 잠시 멈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지난주 당신들을 지켜보면서 함께 일하는 방식, 당신들이 창조하는 것들, 저는 제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리를 건너는 데는 너무 늦은 때가 없죠.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죠, 아빠? 지성은 지하실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이 어색한 모임을 완성했다. 그는 잠시 수진을 바라보던 후 말을 이었다. 나는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었어.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특히 나 자신에게는 더욱 그랬지. 양자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해요. 동현이 태블릿에 데이터를 불러오며 덧붙였다. 이 박사팀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응용 분야를 발견했어요. 의료 분야에만 미칠 잠재적 영향도. 놀랍죠. 수진이 말을 마무리했다. 네, 저도 보고서를 모두 읽었어요. 제 아들이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준을 향해 돌아섰다. 너는 여기서 내 자리를 찾은 모양이구나. 내 그림자나 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에서. 준은 조심스러움과 희망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엄마. 우리가 여기서 개발하는 것들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단순히 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아,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변호사들과 상의했어. 내가 가진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스의 지분을 양자기술의 의료 응용 분야 확장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해.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거지. 이어지는 침묵은 놀라움으로 무거웠다. 하나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일어나 신선한 커피를 따르러 갔다. 이런 때를 위해 특별히 보관해둔 블렌드를 마셔야겠어요. 수진 씨, 지성이 신중하게 말했다. 그건 중대한 결정이에요. 당신의 지분은 상당한 권력과 부를 의미하죠. 그래요. 그녀가 동의하며 말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그 권력을 잘못된 이유로 휘둘렀어요. 이제는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쓰일 때인 것 같아요. 그녀는 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준은 동현과 하나와 시선을 교환한 후 대답했다.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해요. 기술 개발에 간섭하지 않고 기업의 권력 다툼도 없어야 합니다. 그냥 아들의 비전을 지원하는 어머니일 뿐이에요. 수진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눈으로 성공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중이기도 하죠. 지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민호강이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을 본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수진은 그와 눈이 마주쳤고 오랜 세월 쌓인 복잡한 역사가 스쳐 지나갔다. 제안 내용 들었어요. 그가 테이블에 합류하며 말했다. 서준 김 씨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죠. 반대할 줄 알았어요. 수진이 인정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몇 달 전에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때로는 통제를 놓아주는 것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온다는 걸. 마치 그의 말을 강조라도 하듯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 박사가 카페에 들어섰다. 최근 시험 결과를 담은 스캔 이미지를 들고 있었다. 그 이미지는 전례 없는 디테일을 보여주며 더 빠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준이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이에요. 가능성과 변화죠. 수지는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아들의 차분한 자신감, 동현의 열정적인 혁신 정신, 하나의 따뜻한 힘, 민호와 지성 초의 사이의 화해. 그녀가 일구어낸 제국은 그녀가 상상도 못한 무언가로 더 나은 것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럼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당신들이 창조하는 이 새로운 세계에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아침 햇살이 카페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들을 비추었다. 밖에서는 서울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안에서는 시간이 느려진 듯했다. 새로운 시작과 오랜 상처의 치유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에는 새로운 양자 영상 시스템과는 무관한 활기가 넘쳤다. 평소 의료시설을 꺼리던 인근 지역의 아이들이 하나가 준비한 미니 카페 스테이션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곳에서는 핫초코와 그녀의 유명한 꿀빵이 제공되고 있었다. 스캔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가 긴장한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어린 딸은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다. 기존 기계보다 훨씬 선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어요. 주는 김 박사와 함께 아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번 주에만 조기 발견이 3건이나 있었어요.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기존 영상으로는 놓칠 수 있었던 질환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원격 진단 시스템은 어때요? 동현이 노트북을 들고 다가오며 물었다. 그는 서울의 전문가들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방병원의 사례를 상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작동 중이에요. 김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는 아마존 지역의 한 클리닉에서 희귀 질환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줬죠. 현지 의사는 우리 팀 전체로부터 실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1년 전이라면 그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며 며칠을 이동해야 했을 거예요. 문간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수진이 앞으로 나왔다. 재단 이사회에서 오늘 아침 확장 프로그램을 승인했어요. 분기 말까지 5개의 지방병원에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수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때 기업 인수에 쏟았던 그 결의를 의료 사업의 행정적 측면에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작업이 실제로 미치는 영향을 보며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진정한 감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엄마? 준이 그녀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물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 중이었어. 그녀는 하나가 아이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오랜 세월 권력을 좇았지만 지금 우리는 사람들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잖아. 민호와 지성이 박사와의 연구소 협력의 일환으로 국제연구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두 오랜 친유는 자연스러운 협력을 이어가며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확장을 경험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에너지 효율 데이터가 놀라워요. 연구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기술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고급 의료 영상을 접할 수 있게 할 거예요. 그게 목표죠.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사치가 아니어야 해요. 카페, 하늘, 지하 실험실에서 그들은 혁명적인 것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희망과 핫초코로 가득한 병실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목격하고 있었다. 젊은 레지던트가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스캔 결과를 들고 다가왔다. 양자 처리 시스템이 우리가 전에 몰랐던 패턴을 발견했어요. 특정 질환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김 박사님은 이게 예방 프로토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류를 위한 과학이지. 지성이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 반대가 아니라 마지막 환자들이 떠나자 하나는 즉석에서 마련한 카페 스테이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있잖아. 그녀는 특별히 누구를 향해 말하지 않으며 말했다. 카페를 열 때 나는 그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 이런 일의 발상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 가끔은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곤 하죠. 민호가 말하며 그녀를 도와 정리했다. 시간이 다 된 줄 알았던 절박한 남자에게 커피를 준 것처럼 말이에요. 수진도 도우러 왔다. 그녀의 명품 옷은 이 일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행동은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아니면 프로젝트에 도전할 전문가를 불러들였더니
오히려 그가 검증해 준 것처럼요. 그룹은 각자 물건을 챙겨 일일 계획 회의를 위해 카페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그들은 벽에 걸린 전후 비교 사진들을 지나쳤다. 양자 시스템의 영향을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각 사진은 변화된 삶과 희망을 얻은 가족을 대표했다. 전 세계 병원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 준이 걸으며 말했다.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양자 컴퓨팅을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진실을 말하세요. 동현이 제안했다. 두 가족이 차이를 뒤로 한 덕분이라고. 실험실이 된 카페와 이익률 이상으로 성공을 측정하려는 사람들 덕분이라고. 밖에는 서울의 오후 햇살이 도시를 따뜻한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다. 수진의 재단이 지원한 병원의 현대적인 건물은 그들이 함께 이룬 것의 증거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기술적 성과 이상이었다. 생각해봤는데 수진이 차에 도착하며 말했다. 카페 지하실은 새 연구팀들로 조금 붐비기 시작했어. 몇 달 전 내가 도망쳤던 그 해변집, 거기는 완벽한 보조 개발 시설이 될 수 있을 거야. 협업하기에 가깝고 확장할 공간도 있으니까. 제안은 공중에 매달렸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또 다른 다리가 놓이면서 민호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고 그 표정에서 수십 년 전 사랑에 빠졌던 그 같은 사람을 보았다. 야망과 두려움으로 갈라서기 전에 그녀 말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장소?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가능하다면. 대답은 주변의 미소 속에, 두 가족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방식 속에, 그들이 함께 쌓아가는 유산 속에 놓여 있었다. 때로 가장 위대한 혁신은 기술이 아닌 변화할 수 있는 인간 마음의 능력에 있는 법이었다. 해변집은 주인들만큼 극적으로 변했다. 한때 수진에 고립된 피난처였던 곳은 이제 활기로 가득했다. 넓은 거실은 보조 연구센터가 되었고 창문으로는 동해가 보이는 가운데 연구원들이 양자 프로젝트의 응용 분야를 확장하기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혼자서 계획을 세우며 걸었던 테라스는 이제 정기적인 팀 모임 장소가 되었다. 오늘은 확장된 가족 전체가 모여 하나의 이정표를 축하했다. 양자 영상 시스템을 도입한 100번째 지방병원이었다. 하나는 테라스를 카페 하늘의 연장선으로 꾸미며 그녀의 시그니처 커피바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들로 완벽하게 장식해 놓았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 수진이 테라스. 난간 옆에 서서 민호 곁에서 중얼거렸다. 그들은 준과 동현이 화상회의를 통해 첸 박사에게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멀리서도 느껴질 만큼 그들의 흥분을 공감했다. 좋은 변화예요. 민호가 대답하며 수진이 이 새로운 현실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적응했는지 언급했다. 그녀의 예리했던 야망은 이제 더 건설적이고 보람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안쪽에서는 지성 최가 젊은 연구원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혁신에 대한 그의 열정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경쟁과 불신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 파트너로서 함께했던 초창기의 열정이 그대로 반짝이고 있었다. 국제과학재단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하나가 아버지의 대화에 합류하며 알렸다. 우리 모델을 기반으로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싶대요. 특히 기술 혁신과 지역사회 영향력을 어떻게 결합했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이 장학금은 수진의 아이디어였다. 어려운 환경에 뛰어난 인재들이 프로젝트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는 그녀가 공동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완전히 재정의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계획 중 하나였다. 카페의 개념을 확장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준이 화상회의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덧붙였다.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혁신 허브로요. 기술과 인간성이 교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말이죠. 모든 것이 시작된 곳처럼요. 동현이 미소 지으며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지하실 실험실을 떠올렸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곧 돌아가야 해요. 김 박사가 의대생들을 데리고 원형 프로토타입을 보러 온대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뻔한 프로토타입이죠. 민호가 상기시키듯 말했다. 제가 그 잘못된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최고의 실수는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준 실수죠. 지성 최가 테라스로 나오며 철학적인 말을 던졌다.
그게 실수였다는 건 다행이지만요. 따뜻한 바람이 짠내와 파도 소리를 실어오며 주변의 대화와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수지는 그들의 확장된 가족, 혈연으로 연결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함께하게 된 모든 이들의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각자가 그들의 공동 성공에 독특한 기여를 했었다. 내가 생각해온 게 있어요. 그녀가 모두의 주의를 끌며 말했다. 유산에 대해서요. 제가 예전에 걱정하던 그런 종류 주가나 시장 점유율가 아니라 진정한 유산이요. 우리가 만져본 삶들, 우리가 이룬 변화들, 우리가 세운 다리들. 민호가 그녀의 말을 이해하며 덧붙였다. 정확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평소와는 달리 긴장한 모습이었다. 저는 서준 김과 함께 이걸 준비해 왔어요. 전체 조직을 재구성하는 제안서요. 그녀가 비전을 설명하자 다른 이들이 모여들었다. 회사는 하이브리드 기업, 일부는 재단으로 탈바꿈할 예정이었다. 이익은 자동으로 연구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재투자될 것이다. 리더십은 두 가족의 강점을 결합하고 그들이 섬기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유될 것이다. 이건 혁신적이에요. 준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사회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수진강이 이제는 통제가 아닌 확신에서 우러난 자신감으로 답했다. 우리는 성공이 분기별 보고서 이상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증명했어요. 게다가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기업의 승인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뭐예요? 동현이 물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결과요. 수진이 노트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병원 네트워크 데이터는 그들의 작업이 매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희망 변화, 진정으로 중요한 성공이죠. 해가 지며 테라스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대화를 이어갔다. 준과 동현은 혁신 허브 계획을 다듬었고 하나는 지성최와 함께 장학금 기준을 논의했다. 민호강은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진정한 따뜻함으로 어울리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계산된 매너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밤 공기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지 그들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닿을 모든 삶을 위한 가능성. 작은 카페에서 절박함으로 시작한 일은 그들 중 누구도 혼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함께하며 그들은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다. 있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이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통제를 잃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진정한 힘은 내려놓는 데 있다는 걸 몰랐죠. 믿고 나누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을 만드는 데예요. 서울의 불빛이 수평선 위로 빛나며 그들의 여정이 시작된 곳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 변혁된 공간에서 변혁된 가족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장을 써내려 가고 있었다. 기술이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예술에서도. 민호가 처음으로 카페 하늘에 발을 들인 지 딱 1년이 된 날 작은 커피숍은 비공개 축하 행사를 위해 문을 닫았다. 익숙한 이 공간은 그들의 변혁의 시작을 목격했고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에서 여정의 이정표를 기리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 지하 실험실은 더 이상 주요 연구 시설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가동 중이었다. 혁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탄생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위층 카페는 그들의 변화의 한 해를 기록한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의 첫 성공적인 시험, 농촌보건센터 개장,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가족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수많은 순간들. 1년밖에 안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나가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블렌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카페는 이제 단순한 사업을 넘어 작은 제스처가 어떻게 깊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의 상징이 되었다. 민호는 그의 단골 자리인 창가에 서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절박한 아침을 떠올렸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이곳에 왔어요. 그가 하나에게서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인생은 가장 큰 선물을 가장 큰 도전으로 위장하는 법이 있죠. 지성최가 그의 단골 자리에 편안히 앉아 말했다. 이 노련한 연구자는 젊은 과학자들을 멘토링하는 새로운 소명을 찾았고 그의 지혜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풍요롭게 하고 있었다. 준과 동현은 지하에서 원자 양자 프로세서의 초기 프로토타입을 들고 올라왔다. 더 새로운 버전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첫 모델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제의학협회가 오늘 아침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준이 진심 어린 흥분으로 전문가다운 태도를 밝게 하며 발표했다. 첫 해만도 10,000명 이상의 생명에 영향을 미쳤어요. 조기, 발견, 원격 진단, 개선된 치료법, 이 모든 것이 이 기술 덕분입니다. 협력 덕분이죠. 동현이 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의 경쟁자이자 이제는 처남이 된 남자와 의미 있는 눈길을 나누었다. 그들의 협력은 사업을 넘어 두 가족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문서를 정리하던 수진이 그룹을 향해 말을 돌렸다. 이사회에서 오늘 아침 우리의 구조 조정 제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어요. 코리아테크 이노베이션이 공식적으로 하늘혁신재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소식은 따뜻한 박수로 맞이받았다. 전통적인 기업에서 사회적 영향에 중점을 둔 하이브리드 기관으로의 변신은 수진의 걸작이었다. 법적 문서와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 쓰인 구원의 이야기. 그럼 혁신 허브는요? 하나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미소 지으며 물었다. 첫 5곳이 준비되었어요. 수진이 확인해 주었다. 각각 이곳, 같은 카페 공간과 연구시설,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결합된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 혁신을 이루고 의미 있는 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민호는 아내가 확장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예리한 기업 전사는 훨씬 더 강력한 존재,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진화했다. 그들의 관계도 깨지고 재구성되며 이해를 바탕으로 더 강해졌다. 이 박사님도 축하한다고 전하셨어요. 동현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덧붙였다. 우리가 구축한 양자처리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한 의료기술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혁신은 이익과 목적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했다고요. 목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성이 끼어들며 말했다.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첫 10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 비전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더 많은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사들, 다양한 프로젝트의 연구원들, 지역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작업으로 삶이 변화된 가족들. 카페는 희망과 변화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생각해봤어요. 준이 창가에 서 있는 부모님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아빠가 그날 아침에 말씀하신 것, 성공과 유산에 대해서요. 진정한 성공이 어떤 건지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 민호가 미소 지었다 해서 어떤 모습이니? 준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젊은 연구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동현,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하나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계획을 공유하는 수진, 차세대 혁신가들을 멘토링하는 지성. 이런 모습이에요. 간단히 말했다. 사람들이 모여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성공은 우리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호는 평소에 앉던 창가 자리로 돌아와 함께 이뤄낸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종말처럼 느껴졌던 진단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파괴할 뻔한 배신은 결국 화해로 이어졌고 피난처였던 카페는 변혁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빛에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그들의 기술로 생명이 구해지고 장학금으로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제국은 주가나 시장 점유율이 아닌 희망과 가능성의 순간들로 측정되었습니다. 커피 더 드릴까요? 하나가 신선한 커피포트를 들고 그 옆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좋죠.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이 간단한 제안은 이제 함께 이뤄낸 모든 것에 대한 일상의 확인이 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카페 하늘은 여전히 빛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가져오겠지만 그들은 하나로 뭉쳐 맞이할 것입니다. 더 이상 갈라진 가족이나 경쟁 관계가